처음부터 시어머니와 둘이 산 건 아니었어요.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시아버님과 남편은 늘 같이 건설 현장을 돌았는데 전국 방방곡곡 안 다니는 곳이 없었죠. 한 번 떠나면 몇 달을 안 오는 날도 잦아서 자연스럽게 시어머니를 챙기게 됐어요. 식사는 잘하고 계시는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갈등이 좀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저녁 해왔어요. 난 안 먹으련다. 아, 왜요? 어머니 드시라고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요. 나는 도통 이해가 안 돼. 어머니, 자꾸 편식하실 거예요? 나는 내 집에 있는 걸로 먹으련다. 오늘 건 드실만 할 거예요. 싫대도. 아, 해보세요. 한 입만요. 누가 보면 제가 시어머니께 사약이라도 먹이는 줄 알았을 거예요. 제 메뉴가 어머니 드시기엔 좀 생소한 것들이긴 했어요. 이 이상한 밥은 대체 뭐야? 아, 곤약이요. 이게 무슨 밥도 아니고. 어머니, 매번 현미 드시는 거 지겹다면서요. 그래도 이건 좀 칼로리가 낮아서 당뇨 환자한테도 좋대요. 단백질부터 나물까지 골고루 넣은 곤약 비빔밥이니까 드셔보세요. 아휴, 내가 못 살아. 당뇨인 건 괜히 말해가지고. 시어머니께서는 사실 당뇨를 앓고 계셨어요. 그런데 식이 조절이 귀찮다면서 대충 드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님이랑 남편이 지방 출장에 가 있으면 식사도 챙기고 운동도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 저로 시어머니께서 아주 골치가 아픈 눈치셨죠. 저도 나름 시어머니 입맛에 맞추기 위해 매번 다양한 시도를 했고 시어머니도 점차 제가 만든 건강식에 적응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점점 더 가까워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두부면으로 좋아하시는 조개를 잔뜩 넣은 봉골레 파스타를 해드렸는데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이건 참 맛나다. 드디어 어머니 입맛에 딱 맞춘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맛있었어. 내가 처음 먹어보는 거에 겁이 많아서 그래. 늘 김치에 밥이나 먹었으니까. 당 수치도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당 수치가 떨어지니까 나도 네가 주는 걸 계속 먹게 되더라고. 몸이 건강해져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시어머니와 한바탕 웃던 때였죠. 갑자기 휴대전화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신랑인가? 얼른 받아봐. 너희 신랑은 전화라도 열심히 걸지. 내 신랑은 아무것도 안 한다. 문자를 해도 나흘에 한 번 볼까 말까 해. 아버님도 같이 계실 테니까 바꿔달라고 할까요? 됐어. 기대도 안 해. 그런데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 전화는 다름 아닌 남편과 시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알린 전화였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한밤중에 택시를 타고 지방 시내에 있는 병원까지 달려갔어요. 그러나 병원에 도착함과 동시에 시어머니는 쓰러지셨죠.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시아버지는 위중하신 상태였거든요. 급히 수술에 들어가셨는데 시어머니는 아들인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견디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시아버님 수술실 앞을 저 혼자 지키고 있었는데 결국 시아버지도 수술 중에 돌아가셨어요.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노동 현장에 있던 사람들 여럿이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들 중 세상을 떠난 건 우리 남편과 시아버지뿐이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우리 신랑과 시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다가 2차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한날 세상을 떠난 시아버지와 남편의 장례는 동시에 치러졌어요. 시어머니는 도통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셔서 저 혼자 장례를 치렀어요. 참 기구하다 싶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둘이 의지하면서 살긴 했지만
결국 평생 이렇게 살 운명이었나 싶은 게 시어머니를 처음 뵀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과부처럼 살게 될 거야. 저를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죠. 네? 네 남편이랑 사는 거 과부처럼 사는 거나 다름없다고. 나도 이 양반이 평생 공사 현장 돌아다니면서 사는 바람에 그렇게 살았어. 평생을 과부처럼.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호탕하게 말씀하셨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과부였으면 애를 어떻게 낳아. 아휴, 며느리감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당신이 섭섭한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시부모님 사이가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남편과의 결혼이 더 기대됐던 것 같아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에게 남편이 자주 지방으로 일을 간다고 했더니 좋겠다고 손뼉을 치더라고요. 너희 시부모님도 그래서 사이가 좋으신가 보다. 맞아. 나는 좀 떨어져 있고 싶다. 제발 저녁 좀 해결하고 왔으면 좋겠어. 매일 남편과 사는 친구들의 배부른 소리라고도 생각해요. 저는 남편을 출장 보내는 게 매번 아쉬웠거든요. 우리 시어머니도 그러셨고요. 남들은 가끔 보니 더 애틋한 거라고 하지만 매일 싸워도 그냥 꼭 붙어 있고 싶은 게 저나 시어머니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신랑들을 기다리며 살았는데 한날에 한 번에 두 사람을 잃고 나니 더 힘들더라고요. 병상에서 일어난 시어머니는 나란히 안치한 남편과 시아버지의 유골함을 보고 오열하셨어요. 내가 이 꼴을 보려고 평생을 두 놈들을 기다리며 산 게 아닌데. 어머니, 넌 이제라도 새 출발해. 넌 아직 젊잖아. 어머니, 장례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요? 글쎄, 지금이 뭐 3년상 치르는 시대도 아니고 넌 할 도리 다 했다. 이 두 놈들은 내가 평생 가슴에 묻고 살 테니까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 네 아들도 내가 키우마. 내가 이 집 남자들 다 책임지고 살 테니까 너는 떠나. 시어머니는 한동안 저에게 문도 열어주시지 않고 정말 저랑 연을 끊으시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슬프셔서 그러는 거려니 했는데 갈수록 진심 같아서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댁 앞에서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죠. 몇 시간 지나니 나오시더라고요. 아니, 너 또 왔어? 어머니께서 하도 문을 안 열어주시니까요. 그냥 기다렸어요. 초인종을 안 눌러야 나오실 것 같아서요. 저는 어머니가 너무 슬퍼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제가 진짜 어머니 며느리로 안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네가 왜 내 며느리야? 네 남편도 없는데 이제 남남이지. 어머니, 저 친정도 없는 거 아시면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무너지더라고요. 어머니, 아시잖아요. 저 일찍이 엄마 잃고 아빠는 재혼하셔서 갈 데 없는 거 아시잖아요.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들 보시고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너도 참 외로웠겠다. 그래도 이제 내 아들이랑 가족이 되니 내가 네 새엄마보다는 정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잘 지내보자. 시어머니는 부모에게 받지 못한 제 외로움을 알아봐 주신 분이었어요. 어쩌면 그때부터 시어머니를 향한 호감이 시작된 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우리 이제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어요.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어? 우리는 집을 합치고 한쪽 집을 정리한 돈으로 백반집을 차리기로 했어요. 제가 이사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 저랑 신랑이 살던 집을 처분하겠다고 했죠. 백반집을 차리기로 한 건 주부였던 우리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일 나은 선택이었어요. 운 좋게 회사 근처 가게로 자리를 잡은 덕에 생각보다 백반집이 잘 됐어요. 물론 백반 팔아서 부자가 될 순 없었죠. 그래도 아들을 키우는 데 있어 금전적인 어려움은 없었어요. 다만 제 걱정은 늘
어머님의 건강이었죠. 어머니, 혹시라도 힘드시면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만약에 어머니가 못하셔도 직원 하나 뽑아서 같이 하면 되니까 어머니께서 무리하실 필요 전혀 없는 것도 아시죠? 맨날 같은 소리. 나 괜찮아. 당 수치도 오히려 떨어져서 약도 줄였잖아. 다른 데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너 나 늙었다고 무시하냐? 나 이 정도는 거뜬해. 너야말로 장사하랴 애 키우랴 몸 생각해야지. 우리 고부는 서로를 위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10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아들도 이제 제 손이 많이 필요해지지 않구나 싶어 허전하던 차, 시어머니께서 병상에 누우셨어요. 그러면서 늘 제 걱정만 하셨죠. 너 혼자 힘들어서 어떡하니? 어머니,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직원도 한 명 같이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도와야 하는데. 어머니는 아무 걱정 말고 쉬세요. 제가 건강만 생각하시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살다 보면 다 고장나고 그러는 거지. 너나 조심해. 너는 아직 더 신경 쓸 수 있잖아. 이제는 다 나으셔도 백반집 일은 하지 마세요. 제가 직원이랑 잘 운영해 볼게요. 그럼 난 뭐 하라고? 어머니 몸 생각만 하세요. 물론 어머니 성미에 그게 안 되시겠죠. 평생을 엄마로 살았으니. 저도 알지만 그래도 저 생각해서 부디 건강해질 궁리만 해주세요. 근데 있잖아. 우리 가게에 자주 오는 최 사장. 아, 네. 그 사람도 상처한 지 10년 됐다고 하더라. 어머, 최 사장님도 사별하셨대요? 너도 참, 넌 왜 그렇게 장사만 하니? 그럼 가게에서 장사를 해야지 뭘 해요? 최 사장이 너한테 관심 있어 하잖아. 늘 눈을 못 떼고 있던데 너는 일만 하고. 어머니, 또 무슨 말씀하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10년을 싫다고 했는데도 또 누굴 갖다 붙이시려고요? 최 사장도 딸 하나 있잖아. 둘 다 애들 나이도 비슷한 게 연애라도 좀 해보면 좋잖아. 애들 대학 가면 다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쁠 텐데 얼마 남지도 않았고 서로 의지하며 살 사람 하나 있으면 좋지. 그럼 어머니는 왜 재혼 안 하셨어요? 얘도 참, 내 나이에 무슨 재가야. 난 너희들 돌봐야지. 난 엄마잖아. 어머니, 저도 엄마예요. 그리고 저는 며느리기도 하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 잘 챙기는 게 가장 좋아요. 하여튼 너도 너무 꼿꼿해서 탈이지.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그때 마침 TV 드라마에서 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합의해주는 등장인물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저런 것도 싫어요.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내 가족에게 죄를 저질렀는데 합의라니.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저한테는 지금 우리 가족이 중요해요. 우리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하여튼 매사 꼬장꼬장해서는 아쉬운 소리 하는 법도 모르고 담백하기만 하지. 그러니 너 혼자 다 하고 사느라 얼마나 힘들어? 좀 아쉬운 소리도 하고 힘들 때는 기댈 줄도 알아야 남자도 만나고 그러지. 어머니도 못하신 거 저한테 하라고 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저나 어머니나 비슷한 성향의 여자들이었어요. 남편들 잃고도 둘이 힘합쳐서 백반집도 잘 운영했고 우리 아들도 잘 키웠고요. 아빠 없는 애라고 위축될까 봐 학교에서 학부모 참여 행사가 있으면 시어머니랑 저랑 꼭 둘이 갔어요. 머리에 힘도 가득 주고 빨간 립스틱도 바르고 말이죠. 그런 시어머니가 병상에 누우시자 저도 왜 그렇게 살 힘이 없어지던지 장사 마치고 집에 오면 누워 계신 시어머니 곁에 엎드려 잠들기 일쑤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매번 깨우셨죠. 얼른 가서 자. 여기서 자면 몸 베겨서 안 돼.
종일 일하고 와서 이렇게 자면 어떡해? 어머니, 전 어머니 곁에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다 너까지 쓰러진다. 쓰러진 건 나 하나로 좋게. 얼른 가서 푹 쉬어. 내일 또 장사해야 하잖아. 시어머니는 늘 제 걱정뿐이었지만 저는 시어머니 생각뿐이었어요. 장사하다가도 행여나 혼자 계시다 돌아가시는 건 아닐까 불쑥불쑥 걱정이 일더라고요. 그래서 불쑥 전화를 걸 때도 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당연히 괜찮지. 또 걱정돼서 전화했어? 식사는요? 먹었어. 간병인 아줌마가 다 챙겨주잖아. 간병인 좀 그만 쓰면 안 되겠어? 돈이 보통 드는 게 아니잖아. 간병인은 꼭 필요해요. 어머니 혼자 식사도 못 챙겨 드시는 데다 언제 의식 잃으실지 몰라서 더더욱이요. 요양병원 가는 것보다는 안 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식사하신 거 맞죠? 다 먹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도 밥 먹어.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간병인 아주머니께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을 달라고는 했지만 도통 마음이 놓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시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시아버지와 사고로 같이 떠난 지 10년째 되던 해였어요. 갈 곳 없는 제가 의지하고 살았던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 저에게 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나 가고 나면 어떤 아이가 찾아올 거야.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돌아가시기 전 선망처럼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에 정말 한 아이가 국화꽃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너 혼자 왔니? 놀라서 아이에게 묻는데 생각지도 못한 내 인생 초특급 드라마가 시작됐어요. 저랑 같이 왔어요. 아이의 뒤편에서 아이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새언니, 처음 뵙겠습니다. 잠깐만요. 새언니라니요. 왜 저를 그렇게 부르세요? 저희 엄마 며느님이시잖아요. 네? 아니, 저는 도통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우리 남편한테는 여자 형제가 없어요. 오빠도 모르셨을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요. 아빠랑 오빠 모두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요. 네? 정말 우리 어머니의 딸이라고요? 머릿속이 어찌나 복잡하던지 설마 우리 시어머니가 숨겨둔 자식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혼란스럽던 그때 시어머니의 딸이라던 여자가 어린 딸을 데리고 시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으로 가서 인사를 올리더라고요. 엄마, 나왔어요. 우리 딸 외할머니께 인사드려야지. 외할머니, 안녕하세요. 평안히 쉬세요 라고 하는 거야. 평안히 쉬세요.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셨으니까. 모녀가 나누는 대화를 듣는데 더 의아하더라고요. 일단 상주로서 인사를 마친 뒤 다시 대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인데 혹시 우리 시어머니가 엄마처럼 뭔가를 도와주셨나요? 제가 엄마 딸이라는 건 도저히 안 믿기시는 거죠? 아무래도요. 시어머니께 들은 바가 없는데. 그때였죠. 시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잠깐만요.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아이가 찾아올 거라고 했는데. 그게 저일 거예요. 엄마는 다 큰 저를 보시고도 아이 취급하셨거든요. 다 큰 저를 봤다는 게 무슨 말이죠? 저는 엄마 손에서 크진 못했지만 제 엄마의 친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아니지, 어머니가 낳으셨을 텐데 모를 리가 없지. 네, 맞아요. 우리 집이 제가 태어날 즈음에
오빠가 많이 아팠었대요. 우리 신랑이요? 네, 그래서 오빠는 병원에 있었고 엄마는 저를 가졌는지도 몰랐대요. 만삭이 됐을 때도 왜 이렇게 배가 나오지? 이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생사를 오가는 오빠 때문에 정신이 없으셨던 거죠. 그래도 어떻게 만삭이 될 때까지. 엄마도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다가 저를 낳으셨대요. 네? 설마 병원 화장실에서요? 네, 깜짝 놀라서 저를 안고 간호사들한테 뛰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배가 아픈 줄 알고 화장실에 갔는데 애가 나왔다고요. 순간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와중에도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나 미쳤나 봐. 상주가 웃다니. 저도 처음에는 어이가 없다가 그 상황을 상상하니까 웃음이 나더라고요. 엄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난대요. 근데 그때는 저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셨던 거죠. 설마 고아원에. 아니요. 그건 아니었고 이웃 동네에 자식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중년 부부가 있었대요. 번뜩 그 집이 떠올랐었나 봐요. 혹시 우리 딸을 입양해 주실 수 있느냐 물었더니 그 집에서 바로 좋다고 했대요. 그런데 정작 저를 그 집에 안겨주고 오려고 하니까 발이 안 떨어져서 애원하셨대요. 딱 몇 년만 봐주시는 건 안 되겠냐고. 우리 아들 병만 고치면 다시 데려갈 수 있는데 혹시 그건 안 되겠냐고. 그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집에 입양이 된 건데 우리 양부모님 입장에선 엄마가 다시 찾아와서 저를 내놓으라고 할까봐 무서우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셨던 거죠. 미국에서 크셨어요? 네. 저한테 친엄마가 따로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컸는데 엄마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건너 들으셨나 봐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행여나 나중에 알고 원망할까봐 말해주는 거라고. 사실은 네 친엄마는 따로 있다 그러시는데 며칠은 잠도 못 잤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고 그 친엄마가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다니 빨리 만나보긴 해야겠는데 마음이 진정이 안 된 거죠. 도대체 언제 만나신 거예요? 못 만났어요. 네? 일단 연락을 드렸는데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 지난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다행히 오빠는 건강을 회복했고 그 뒤에 저를 보고 싶어서 몰래 입양 보낸 집 근처를 배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이민 갔다고 하니까 몇 날 며칠을 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아예 저랑 연락할 멋도 없었고 그냥 미안해서 찾을 생각도 못 하셨대요. 그러다 아프신 뒤에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만 제 존재를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또 발이 넓은 친구에게 혹시 우리 양부모님 연락처를 알 수 있느냐 물었던 거죠. 물어서 결국 저한테까지 그 연락이 닿았나 봐요. 참 신기하네요. 그럼 어머니는 아가씨를 못 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바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휴대폰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죠. 우리 딸 사진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네, 본인이 돌아가실 걸 알았는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저한테 문자를 남기셨더라고요. 아무래도 먼저 가야 할 것 같다고요. 자식 버린 죄로 결국 네 얼굴을 못 보고 가나 보다. 하지만 죄책감 갖지 말아라. 이건 그냥 내 죄의 몫을 내가 받는 거다. 그러면서 먼저 가서 너희들 잘 살게 빌고 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급히 한국행 비행기를 끊긴 했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부고 문자를 받았어요. 제 연락처가 엄마 휴대폰에 저장돼 있다 보니 연락이 왔던 거죠. 그럼 어머니께서 예상하고 말씀하셨던 거네요. 아가씨랑 우리 조카가 올 걸. 엄마랑 점차 편해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만날 용기가 생겼는데 결국 못 뵀네요. 이렇게 뵀잖아요.
아가씨로선 가장 좋은 효도하신 거예요. 날 버린 부모의 마지막을 지키신 거니까. 엄마가 통화하면서 늘 미안해 하셨어요. 오빠가 아파서 입양을 보내긴 했지만 오빠한테는 얘기를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여동생이 입양 간 거 알면 견딜 수 있는 성미가 아니라면서요. 또 오빠 먼저 챙긴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오빠가 그렇게 빨리 갈 줄도 몰랐다 보니 언젠가는 얘기해야지 하다가 못하게 된 거라고요. 우리 신랑은 정말 몰랐던 것 같긴 해요. 세상에 여동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저도 이제야 알았는걸요. 우리 어머니도 너무하시네. 연락됐을 때 바로 알려주시지. 제가 마음 결정을 못해서 말씀 못하셨을 거예요. 키워주신 부모님을 당연히 제 친부모님으로 지금껏 알고 있었다 보니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자꾸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저도 우리 딸을 낳아봤잖아요. 자식 낳은 부모 마음을 아니까. 그런 생떼 같은 자식을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입양 보내는 심정을 생각하니까 낳아주신 부모님 가슴도 많이 문드러졌겠다 싶은 거예요. 마음이 이제야 좀 녹고 있었는데. 엄마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편하게 가셨어요. 집에서. 본인이 쓰시던 편안한 침대에서 나 좀 자야겠다 하시더니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정말 편안하게 가셨네요. 아마 한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딸이 잘 커서 잘 사는 것도 아셨을 테니까요.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왔다면 더 편하게 가셨겠죠? 정말 편하게 가셨어요. 아가씨가 잘 살아주는 게 어머니한테는 유일한 소원일 거예요. 얼굴 좀 못 봤다고 서운해하실 분도 아니고요. 그저 잘 커줘서 고맙다고 하셨겠죠. 맞아요. 그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잘 커줘서 고맙다고요. 나는 그거면 됐으니까 그 먼 데서 굳이 올 생각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연락만 해도 충분히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행여나 지금 제 미국 생활에 폐가 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는 키워주신 부모님들께 감사 인사 좀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저 데리고 미국으로 도망쳤는데도 감사 인사가 나오시냐고요. 그랬더니 이미 내가 내 손으로 입양 보낸 자식인데 사실 우리 양부모님이 나를 데리고 어딜 가든 그건 당연히 자유인 거라고요. 사실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모진 사람이었나 싶어서 당황했었거든요. 근데 또 친엄마는 당연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새로운 면을 본 것 같아서 불편한 마음도 있었는데 그냥 풀기로 했어요. 어쨌든 버려질 뻔했던 저를 걷어주신 거니까요. 키워주신 부모님이 미국으로 도망갔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네, 아무리 그래도 형편이 안 돼서 저를 맡긴 친엄마 몰래 이민까지 간 건 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싶더라고요. 우리 다 힘든 시절이 있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언니랑 같이 백반집 운영해서 먹고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남편이랑 아버님 떠난 뒤로는 그렇게 살았죠. 둘이라서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잘 키웠고요. 사실 저 너무 궁금해요. 사진 봤거든요. 지금 시험 기간이라 부득이 학교에 갔어요. 시어머니도 아마 살아계셨다면 무조건 학교 가서 시험 치르고 오라고 하실 분이어서 저도 가서 시험 보고 오라고 했어요. 아이들은 또 아이들의 삶을 살아야죠. 대신 제가 왔잖아요. 그때부터 시누이는 저를 도와 장례를 치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했는데 생각해보니 어머니 진짜 자식은 시누이더라고요. 시험 치르자마자 아들이 돌아왔길래
고모랑 사촌동생을 소개해줬어요. 아들, 이분은 고모야. 고모? 네 친고모. 할머니가 사정이 있어서 다른 집에 입양 보냈던 딸. 미국에서 살다가 할머니 장례 같이 치르러 오셨어. 대박. 우리 아들은 그 한마디를 남긴 채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애들이라 그런지 우리 아들과 조카는 금세 친해졌어요. 애들끼리 붙어서 수다 떠는 모습을 보는데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언니, 식사 좀 하세요. 아가씨는 드셨어요? 저는 배 안 고파요. 언니 먼저 드세요. 아가씨, 저기 애들 보여요? 어머, 쟤들은 언제 봤다고 저렇게 나란히 붙어 있대요? 신기하네요, 정말. 사실 혼자서 어머니 장례 치를 자신이 없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아가씨를 보내주셨나 봐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정말 딸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꼭 입양 보낸 저를 되찾은 것 같으셨대요. 그래서 더 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통화하는 내내 언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나 가고 나면 언니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 언니를 위해서라도 안면을 터놔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려고 했던 거고요.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덕분에 저 지금 버티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병상에 누운 뒤로는 잠도 잘 안 오고 시어머니 침대 밑에 머리만 기대고 잔 날도 많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분리불안이 있나 봐요. 다 늙어서는 참. 고부간에 그렇게 다정하셨다니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아가씨보다 더 불행하게 자랐을지도 몰라요. 적어도 아가씨는 키워주신 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자랐잖아요. 그만큼 그분들이 사랑을 많이 줬다는 뜻일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뒤로 아빠가 새엄마를 데리고 왔는데 가족이라고 볼 수 없는 사이였어요. 나중에 새엄마가 제 동생들을 낳은 뒤로는 더 그랬죠. 20살이 되면서 집을 나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마음은 좀 힘들어도 그게 마음은 더 편하더라고요. 힘든 환경에서 자라셨네요. 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제 외로움을 한 번에 알아보시더라고요. 저를 짠하게 여겨주신 덕분에 고부간의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참 좋은 분이었네요. 좋다마다요. 그러니 자긍심 가지셔도 돼요. 자긍심이요? 네. 비록 형편상 입양을 보내셨고 하루아침에 미국에서 살게 된 걸로 알고 있었겠지만 이렇게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분이 어머니셨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시라고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제 시어머니라 참 자랑스러웠거든요. 근데 오빠랑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어째 언니는 연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야, 우리 어머니가 아가씨한테도 부탁했어요? 내 재혼 자리 좀 알아보라고? 엄마가 생전에 그러셨어요? 네, 저한테 늘 새 출발하라고 하시던 분이었죠. 근데 나는 절대 재혼 안 해요.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못 해요. 비록 아빠가 없다는 결핍은 있었겠지만 그것 외엔 부족한 거 하나 없이 키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언니가 재혼하거나 연애하면 부족한 환경이 되는 건가요? 내가 겪어봤잖아요. 우리 엄마 돌아가신 뒤 새엄마가 들어오면서 얼마나 불행해졌는지를요. 물론 어머니랑 둘이 백반집 운영하면서 사는 게 뭐 얼마나 대단히 잘 사는 일이었겠어요. 저축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살았지만 그래도 한 끼도 안 굶고 살았어요. 우리 아들은 그런 환경에서 적어도 집에 들어온 새 식구 때문에 마음고생하며 살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애초에 연애 자체를 시작도 안 하게 되나 봐요. 사람 마음이란 게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저를 신우이가 안쓰럽게 보더라고요. 언니,
정말 존경해요. 그리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우리 엄마를 끝까지 모셔주신 것도 감사해요. 아가씨, 어머니랑 저는 경제 공동체였어요. 같이 살고 같이 벌고 그렇게 안 했으면 할 줄 아는 거라곤 밥하는 것밖에 없던 여자 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갔겠어요. 갑자기 언니가 부러워지는데요. 시어머니의 장례 기간 동안 신우이는 자기 친엄마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신우이의 존재를 기억하는 나이 지긋한 고향 어르신도 뵙게 됐죠. 맞아, 이 집에 둘째가 태어났었어. 그때 아들이 병원에 있을 때라서 다들 잘 모르는데 나는 똑똑히 기억해. 애엄마가 임신해서 배가 많이 나왔길래 길에서 물어본 적이 있거든. 몇 달 됐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화를 내더라고. 내가 무슨 애를 가졌냐고 이러냐면서. 배가 저렇게 나왔는데도 애 가진 걸 모르네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네. 결국 아들 때문에 딸은 다른 집에 보냈다고 들었는데 그 애가 자네라고? 네, 저예요. 키워주신 부모님들이 그 사람들 아닌가? 그분은 신우이를 키워주신 양부모님 성함까지 기억하고 계셨어요. 덕분에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 신우이는 불현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신우이가 울고 있으니까 조카가 와서 제 엄마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엄마, 울지 마. 아빠가 엄마 울면 이렇게 안아주랬어. 아빠가 그랬어? 그러고 보니 신우이에게 남편에 관해서는 물어보질 않았더라고요. 맞다. 아가씨, 남편은 미국 사람이에요? 네. 사실 같이 오고 싶어 했는데 회사 일이 바빠서 같이 오진 못했어요. 조만간 한국에 들어오겠다고는 했는데 아직 일정이 확실하게는 안 나왔어요. 바쁘신데 무리하시는 건 아니고요. 제 고향이 궁금하다고 항상 말했었어요. 제가 형편 때문에 입양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가장 가슴 아파해준 사람이기도 하고요.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니까 저를 다독여주더라고요. 그냥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한 분 더 있는 거다 생각하면 어떻겠냐고요. 지금은 혼란스러워도 가족이 더 생기는 거다, 분명 좋을 거다 그러면서요. 남편의 격려가 아니었다면 한국에 올 생각까지는 못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아가씨 인복이 많네요. 키워주신 분들도 정말 친자식처럼 키워주신 게 분명한 것 같고요. 저는 지금껏 제 인생의 굴곡이라곤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내 인생은 정말 복이 많구나. 어쩜 남들은 한 번쯤 겪는다는 불행조차 없었을까 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불행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게 참 슬펐어요. 아빠랑 오빠가 한날 세상을 떠났고 엄마도 결국 떠나셨고 저의 친가족은 다 세상을 떠난 거잖아요. 이보다 더한 불행이 어딨겠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게 마음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가씨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지치지도 않고 주고받으면서 시어머니의 장례가 끝났어요. 장례를 마친 뒤 아가씨와 조카를 데리고 집으로 왔죠. 어머니가 쓰시던 방을 보여주니 아가씨가 어머니의 침대 곁에 앉아 돌연 울기 시작했어요. 좀 더 일찍 올 걸. 엄마, 죄송해요. 돌아보니 나만 우리 가족의 불행을 다 피해 행복했던 거예요. 엄마가 나를 보낸 덕분에 나는 그런 슬픔도 모르고 자란 거죠. 엄마는 속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나는 천진난만하게 결혼해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우리 가족에게 이런 불행과 슬픔이 닥친 줄도 모르고. 신우이는 집안을 가만히 둘러보더니 저를 보더라고요. 언니, 사실 저 처음에는 제가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를 못 찾았거든요. 갑자기 들어와서 엄마 장례를 치른다고
엄마가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닌데 우리 딸까지 데리고 이러는 게 맞나 싶고 그냥 마음으로 추모만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한국에 와서 언니를 만난 덕분에 비로소 엄마의 삶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엄마가 견뎠을 그 모든 무게도 이제야 느껴져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저한테 감사할 게 뭐 있어요. 감사하죠. 언니가 저 대신 모든 걸 겪었잖아요. 심지어 언니는 엄마가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도 모든 걸 견디고 함께 해줬잖아요. 이제는 제가 언니한테 그런 존재가 되드릴게요. 이미 그래요. 아가씨가 와주셔서 저 진짜 든든하다니까요. 그 정도만 든든해 하시기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일단은 시어머니 유품 정리부터 했거든요. 정리를 하고 나니 아가씨가 밥을 사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가씨랑 애들까지 다 같이 나가서 비싼 밥을 먹었어요. 아가씨,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고생 많이 했잖아요. 무조건 많이 먹어야죠. 그래도 한우는 너무 비싼데. 덕분에 우리 아들도 잘 먹어서 좋긴 하네요. 나름 넉넉하게 키우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 정도로 넉넉하게는 못 키웠어요. 아까 집 보셔서 알겠지만 그 정도로 살았어요. 열심히 사셨을 것 같아요. 엄마나 언니나 두 분 다 자식을 위해 그러셨겠죠. 네, 어머니는 저까지 포함해서 모든 자식을 위해 그렇게 하셨고 저는 자식들이랑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좀 더 넉넉한 환경이었다면 마지막에 요양병원에라도 모셨을 텐데 해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없는 몇 시간 동안 간병인이라도 고용해드리는 거였어요. 엄마가 그걸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언니가 없는 형편에 무리하신다고요. 혼자서도 어떻게든 밥 차려 먹고 할 수 있는데 자꾸 돈을 쓴다면서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아들 위해서 적금 부은 것도 본인 병원비로 다 쓴 것 같다면서 우신 적도 있어요. 하여튼 어머니도 참 돈은 또 벌면 되는 거니까요. 당장 내 식구가 아픈데 돈이 문제예요. 어떻게든 잘 치료받게 해서 더 오래오래 같이 살아야죠. 다음 날 신우이가 애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한 집에서 먹고 자고 하니 정말 식구가 된 것처럼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것저것 같이 하자고 하는 신우이가 귀여웠어요. 아마도 제가 슬플까봐 더 애를 쓰는 눈치더라고요. 아이들이 타고 싶다는 놀이기구에 줄을 서길래 우리는 애들이 보이는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언니, 우리 애들 참 예쁘네요. 그러니까요. 사진 찍어서 우리 신랑 보여줘야겠다. 사진을 찍어서 누군가에게 보내는 신우이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울어버린 거 있죠. 나는 이제 사진을 찍어도 보낼 사람이 없구나 싶어서요. 신우이가 제 심정을 알겠는지 제 어깨를 꽉 감싸주더라고요. 언니, 이제 제가 있잖아요. 저한테 보내세요. 그래도 돼요? 그럼요. 제가 괜히 신랑 얘기를 해서 언니를 슬프게 만들었네요. 아, 사실 오빠 생각한 게 아니라 어머니 생각한 거예요. 오빠 먼저 간 뒤로는 사진 같은 거 찍으면 늘 어머니한테 보냈었거든요. 우리 애 학부모 참관 수업 있을 때도 늘 어머니랑 같이 갔고요. 모든 일상을 같이 했다 보니 가끔은 어머니가 제 친엄마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워낙 어릴 때 엄마 품을 잃었다 보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도 언니가 있어서 하나도 외롭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언니가 있어서 견뎠다고. 언니가 없었으면 정말 살림이 없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제가 딱 그래요. 어머니 보내고 나니까
나도 엄마니까 더 힘을 내야 한다는 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 힘이 안 나는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겠죠. 시간 지나면 또 사라지겠죠. 언니, 제가 있을게요. 언니 곁에. 아가씨는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저 괜찮아요.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언니,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저한테요? 뭘요? 언니, 혹시 미국에 가서 지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요? 네, 우리 조카도요. 물론 언니가 한국에서 계속 백반집도 운영하면서 있겠다고 하시면 한국에 집도 새로 마련해드리고 금전적인 지원을 해드릴 수도 있긴 해요. 금전적인 지원이요? 네, 사실 저 미국에서 꽤 잘 살아요. 남편이랑 회사를 공동 창업했는데 부자 소리 들어요. 공동 창업이요? 네, 남편이랑 대학에서 만났거든요. 둘 다 욕심이 많아서 매번 수석, 차석을 다투던 사이였는데 처음에는 라이벌이니까 좀 껄끄러웠다고 해야 하나. 눈만 마주쳐도 피해버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이 다른 여자애랑 데이트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갑자기 심장이 너무 뛰더라고요. 심장이요? 네, 화가 나서요. 왜 그렇게 벌렁거리던지. 그때부터 마음이 좀 싱숭생숭했는데 결국 고백은 그 사람이 먼저 했어요. 제가 평소랑 다르게 더 씩씩거리고 모른 척하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사실은 저를 먼저 짝사랑했더라고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한 거네요. 대단하다기보단 욕심이 많은 둘이었죠. 연애하면서도 일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너네는 커플 같지가 않고 무슨 동업자 같다 그랬는데 저는 뭐 어떤가 싶더라고요. 둘이 같이 뭔가를 잘 해내면 더 좋은 거니까요. 남편도 그렇다고 하길래 그러면 우리 같이 회사 만들어서 잘 되면 결혼하자 그랬더니 남편에게는 엄청난 동기부여였나 봐요. 회사가 잘 되고 나니까 저한테 프로포즈 하더라고요. 어머, 무슨 드라마 속 얘기 같아요. 그 인생을 살았던 저로서는 그렇게 독특한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우리 연애사를 돌아보니 독특하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만나서 사랑을 싹 틔웠을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 둘을 닮아서 그런지 우리 딸도 꽤 똑똑해요. 공부도 잘하고요. 근데 학교는 어쩌고 같이 한국에 온 거예요? 저희 부부 철칙이 무조건 가족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업 파트너처럼 연애했다길래 가족이 먼저라는 철칙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겠죠. 그런데 결국 우리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기 위해 애썼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가족이 되어주고 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 애쓴 거죠. 근데 언니랑 엄마의 삶도 결국 그랬던 거잖아요. 엄마의 장례를 치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누가 가족 아니랄까 봐. 우리 참 닮았다 싶었어요. 어머, 그렇네요. 어머니랑 나도 결국 같이 먹고 살기 위한 공동체로 힘을 합친 게 그 시작이었으니까요. 우리 아들도 잘 키우고 싶었고요. 결국 우리는 가족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인 거죠. 아가씨는 수줍게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가 괜찮다고만 하신다면 저는 언니가 우리랑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엄마만큼 끈끈한 관계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언니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삶은 더 풍족하고 여유로울 거니까요. 엄마랑 언니가 서로를 꽉 붙잡았던 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어서였겠지만 제가 드릴 삶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삶일 거예요. 진즉에 알았다면 엄마가 살아계실 때 드리고 싶겠지만
늦었다고 생각 안 하려고요. 제가 언니랑 우리 조카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게 저를 낳아주신 엄마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요. 아가씨가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우리가 만난 것만으로도 기뻐하실 거예요. 언니, 저 진짜 잘 살아요. 평생 엄마 모시고 살면서 애쓴 언니를 봤는데 제가 어떻게 저만 잘 먹고 잘 살겠어요. 그래도 아가씨도 고생해서 일군 삶인데 제가 거기다 어떻게 제 밥숟가락을 보태요. 어쩌면 엄마한테 해드리고 싶었던 걸 언니한테 해드리려고 하는 걸지도 모르죠. 제가 후회가 남아서요. 후회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은 아가씨를 찾은 것만으로도 안심하셨을 테니까요. 그래도 고민해 볼게요. 아가씨도 쉽게 제안하시는 거 아닐 테니까요. 그나저나 그렇게 잘 사시는 분이면 우리 집이 많이 불편하겠는데요. 우리 집은 좁고 외풍도 심하고 오히려 너무 좋아요. 어릴 때 친정집은 형편이 아주 좋진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한인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저를 키우셨거든요. 양부모님도 대단한 분들이시네요. 네. 그래서 모든 사실을 알고도 미워할 순 없었어요. 누구보다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셨다는 걸 아니까요. 미워할 일도 아니죠.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입양 보냈으니까 입양한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자유죠. 그래도 엄마가 미안해했어요. 그래요? 네. 제가 한국에 다녀오겠다고 했더니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친엄마한테 많이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돌아가셨는데 그 후로는 엄마 혼자 식당을 운영하셨거든요. 두 분이 같이 하실 때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빠까지 돌아가시고 나니 엄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그러면서 한국에 살 때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에서 살 때는 주변에 의지하고 어울릴 사람도 많았는데 싶으면서 그냥 제 친엄마랑도 왕래하며 살 걸 그랬나 싶으셨나 봐요.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요. 저는 고민 끝에 미국에는 따라가지 않는 걸 선택했어요. 아가씨의 이야기 속에서 힌트를 얻었거든요. 제 의사를 밝혔더니 아가씨가 의연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어쩐지 그러실 것 같았어요. 아가씨가 미국에서 일군 삶 정말 대단해요. 근데 저도 비록 아가씨처럼 성공했다고 할 만한 일은 아니어도 백반집이요. 우리 단골 많거든요. 우리 어머니 손길과 정성이 고스란히 남은 가게이기도 하고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열심히 운영해서 어머니 손맛 그리워하는 손님들에게 밥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 아들도 잘 키우고 싶고요. 언니의 선택을 응원해요. 미국으로 오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아가씨 따라가서 호의호식하는 게 싫었던 건 아닌데요. 미국에 가면 아가씨한테 의존하는 삶 말고는 선택지가 없잖아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가족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제가 지금처럼 한국에서 터줏대감처럼 살고 있을 테니까 혹여라도 아가씨가 한국에 오고 싶을 땐 언제든 와서 기대세요. 맛있는 밥도 해드리고 곁도 내어드릴게요. 아가씨가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정말 든든한데요? 언니가 있는 내 고향 땅이니 언제든 올 수 있잖아요. 그럼요. 제가 지키고 있을게요. 아가씨가 언제든 고향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여기가 아가씨를 낳아주신 엄마의 집이고 내가 있는 곳이 그 집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아가씨는 저랑 아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아파트를 사줬어요. 한사코 거절하는데도 주더라고요. 거기다 매달 생활비도 보내주고 있어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듣네요. 언니, 저쪽 좋아하시잖아요.
남는 돈은 저축해서 나중에 우리 조카한테 쓰시면 되죠. 솔직한 제 마음은 언니가 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약속했죠? 일주일에 이틀은 식당 문 닫고 쉬기로요. 나 괜찮은데. 언니 저혈압이잖아요. 그게 고혈압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약속 안 지키면 제가 한국에 가서 언니 모시고 미국으로 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알았다고요. 이틀 쉬고 있어요. 이건 마치 제가 시어머니한테 했던 걸 그대로 돌려받는 것 같아요. 아가씨는 제 건강검진 결과에 저혈압이 나온 것을 두고 불같이 화를 냈어요. 자기 몸이 가장 소중한 건데 몸을 아끼지 않는 저를 혼내더라고요. 요즘 같아선 아가씨가 제 딸 같아요. 저 식당 이틀 쉬게 하려고 매달 거액의 생활비도 아끼지 않고 보내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하늘을 보면서 우리 시어머니께 그런답니다. 어머니, 지금 거기서 보고 배꼽 잡고 웃고 계시죠? 어머니 딸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꼭 저 하늘에서 어머니가 깔깔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요. 거기서는 어머니도 먼저 보는 가족들과 행복하시겠죠. 우리 남편이랑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곳에서라도 못다 산 가족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